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오늘 서민 차례입니다. 구독자 184만. 하지만 지금 대기자 7명. 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뭘 했냐면은 지난번에 그걸 했어요. 의사들은 왜 싸움을 못 하는가? 주로 이제 이거는 의사들이 말을 잘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건데요. 오늘은 이제 그때 조회수가 얼마나 왔더라? 조회수가 뭐 한 많이 안 나왔어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지만 오늘 이번 주는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그래도 우리 제 한탄이기도 하고 그냥 우리 국민들한테 의사들이 어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실제 그러니까 말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좀 좋게 하면은 좀 사람이 더 멋져 보이는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약하다. 그런 인제 사례들을 좀 예의를 들었죠. 그런데 오늘은 인제 뭐냐면 거기서 인제 한 발 더 나가서 인제 심화편, 제목이 심화편이니까 어 의사들이 계속 이렇게 말 못하는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지금은 예전처럼 뭐 로마 시대처럼 뭐 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고 말로 싸우는 시대잖아요. 그럼 우리 의사들도 인제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인제 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과 과정이 인제 뭐 한 1년 가량, 지금은 다 인제 의학을 많이 가르치지만 1년 정도는 인성을 가르치는 게 원래 이 예과의 취지예요. 근데 사실 인성이라는 게 가르친다고 이게 되는 건 사실 아니죠. 근데 물론 인제 예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인성을 가르친다는 건 쉽지 않다. 그 대신에 저는 그 시간에 차라리 물론 이제 인성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말하기 스피치 교육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사들이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말을 국민들이 안 들어주는가.'인데 어쩌면 그거는 뭐 우리가 말을 전달을 잘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스피치 교육을 하자." 뭐 이런 취지고, 뭐 전국에 계시는 의학 교육에 관계된 그런 분들께 인제 호소를 드리는 거고요. 오늘도 어흥 님과 이윤 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진짜 저분들 덕분에, 이분들 덕분에 다행히 저희가 채팅창이 그래도 불타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주로 타겟으로 다뤘던 분이 인제 이면택 의협 회장이죠. 이분이 지금 탄핵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내기를 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전쟁에서 적전 분열은 필패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법적으로 뭘 잘못했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니죠. 근데 인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의사로서의 그런 품격 같은 거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발언,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인제 임 회장이 누구를 인제 고소했나 봐요. 자기를 인제 임 회장을 누가 고소했나 봐요. 그러니까 비방했나 봐. 근데 이 사람한테 고소를 취하는 대가로 5만 원권으로 1억 원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했는데, 사실 이분이 뭐 진짜 돈을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취소 안 해 주겠다고 뭐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게 뭐 농담으로 이게 인제 들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나한테 1 조를 가져와라." 뭐 "5천 원권으로 1 조를 가져와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농담인지 아는데, 이렇게 하면 또 진짜 같잖아. 그래서 이분은 결국 "말로 망했다." 이런 거고요. 예, 송이 엄마님 안녕하세요. 박지연 님, 재밌게 보셨다고. 감사합니다. 예, 따뜻한 겨울님. 예. 올 겨울도 따뜻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의사들이 말을 못하는 걸 뭐 이해해 달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더 잘해 보자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인제 뭐 제가 이거는 뭐 참고문헌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좀 몇 시간 동안 짜내 가지고 저 슬라이드 만들었는데, 말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 이거 같아요. 대화 상대도 없고 기회도 부족하다.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인성은 기른다고 길러지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나이가 이미 뭐 19 뭐 그쯤 20 살쯤 된 사람한테 무슨 인성이 그렇게 갑자기 또 비약적으로 뭐 생각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 말이라는 거는 가르치면 더 잘하게 된다.
그리고 말 잘하는 왕도는 뭐냐? 일단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의대 교육과정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뭐 이게 1학년인데 사실 저 1학년이 1학년 아닌 것 같아. 이게 3학년 내과학을 왜 1학년 때 배우지?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는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다른 단과 대학은 선택 과목도 하고 전공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표가 비는 시간이 있잖아. 근데 이거를 보면은 무슨 고등학교 수업 시간 같지 않습니까? 뭐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게 계속 9시부터 또는 8시부터 5시까지 반복되는 이런 시간, 이런 게 의대 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의대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가끔 이제 뭐 질문을 던지는 교수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답은 오지 않습니다. 다들 질문하면 이제 질문을 던질라 그러면 고개를 숙여.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리고 안 시켜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의대는 수업 시간도 이렇고 그리고 수시로 시험이 있어. 수시로. 그래서 의대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수업 시작 전에도 그렇지만 수업이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야. 그러니까 오늘 간만에 공부해 볼까가 아니라 아침에 도서관 가서 자리를 잡아놓고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저녁에 다시 도서관에 갑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도서관에서 그 이슈되는 건 이거잖아요. 뭐 자리 맡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의대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의대는 그런 걸로 안 싸워. 왜냐하면 그 학생 수만큼 도서관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리를 막 아름답게 꾸며 막 거기다 뭐 전자레인지도 갖다 놓은 건 너무 오버하고 그때 뭐 하여튼 정말 뭔가 뭐 멋있는 책이나 시 같은 것도 막 걸어놓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6년 동안 쓸 그럴 곳으로 꾸미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밤 10시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집에 가겠죠? 뭐 또는 기숙사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단대는 이제 약간 좀 천안에 있으니까 그 근처에 원룸에 이제 가겠죠? 뭐 10시쯤 뭐 술 한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좀 씻고 뭐 다음 날을 위해서 자는 그런 게 이제 제일 일상적이죠. 그리고 뭐 저희가 아니라도 뭐 집에 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원룸은 다 혼자 있지만 서울에 집이 있는 분들은 뭐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서울에 집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집에 오면 이런 대화를 나누죠. 부모님이 이제 물어보죠. 왔니? 그러면 이제 네.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씻고 자라. 네. 이렇게 말하고 물론 이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씻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인터넷 보고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화는 없어. 이 대화가 거의 이게 전부야.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대개는 안 먹고 오시는 분들이 오는 친구들이 많죠. 그리고 도서관 자리 맡고 공부하다 수업 들어가고 이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다람쥐 쳇바퀴처럼 정말 특정한 곳에만 가지 오늘은 그러니까 1교시는 인문관, 2교시는 예술관 이런 식으로 정처 없이 떠돌면서 수업을 듣지 않고 맨날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앉는 자리도 항상 고정석이야. 그래서 옆에 사람과 그냥 뭐 몇 마디 얘기를 할지언정 다른 얘기를 보통 이제 대화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의대생들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여러분? 뭐 이유가 그러니까 진짜 뭐 남들한테 이제 하는 이유는 이거죠. 야, 우리가 환자를 보려면 말이야. 복잡한 환자를 보려면 많이 알아야 되지. 그래서 24시간 공부해도 부족하지라고 사실 말을 하는데 진짜 이유는 뭐냐면 진짜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진짜 목표지만 그 또 다른 목표, 사이드로 하는 목표는 뭐냐면 그 원하는 과를 이제 인기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형외과 같은 과를 하려 그러면 그게 정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하면 성적대로 자르잖아. 그래서 성적이 좋아야 원하는 과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또 이것도 뭐 사이드 목표 중에 하나가 시험을 잘 봐야 재시험을 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시험을 또 안 보는 것도 그렇지만 유급을 또 면할 수가 있지. 이런 이유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보통 이제 의대 딱 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보면은 다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잖아. 뭐 A가 뭐 20%, B가 30%, C가 40%, 그리고 D가 10%인데
내가 이러다가 본인 다 열심히 내가 어떤 과목이든지 B나 A를 받을 것 같지가 않거든. 무섭잖아. 근데 이것도 공부 진짜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처음에 예과 들어가서 아마 다들 유급의 그런 공포에 휘말리게 되지. 왜냐면 대학이 다 상대평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실제로 유급을 의대는 되게 많이 하고 6년에 졸업하는 경우가 뭐 한 반 이상, 반 좀 넘나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제가 이건 뭐 지금 이건 아니고 제가 대학 시절에 인제 경험한 어떤 의사가 있어요. 안과 의사고 여학생이었고 전체 2 등으로 졸업했어. 뭐 어마어마한 학생이죠. 이 사람을 제가 인제 우연히 그 뒤에 앉게 돼서 잠깐 관찰을 아니 뭐 계속 여러분 이거 스토킹 그런 거 아니고 저 진짜 그냥 너무 자리를 너무 안 떠 갖고 제가 신기해서 그냥 잠깐 '와 얘는 진짜 자리를 안 뜨는구나.' 하고 인제 저 자신을 채찍질할 목적으로 인제 좀 잠깐 봤는데 10 시간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밥은 먹을까?' 그랬는데 이만한 빵을 꺼내더니 빵을 뜯어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 아 정말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훌륭한 의사가 된 거고요. 샤트로 님 양심적인 의사가 누구죠? 저는 환자를 안 보는데 어쨌든 뭐 저기 의협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예. 의협회장님 뭐 저는 의협회장님 이번에 의협회장 이면태 회장이 잘 싸운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해도 말 몇 마디로 이 명예가 다 실추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만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다니까. 저도 그 사람 뭐 못 싸운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의대생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누구랑 말을 하냐. 가족이랑은 일단 최소한의 대화만 하고 친구랑도 사실 그렇게 큰 얘기를 안 해요. 친구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랑 말을 할까? 그것도 또 안 해. 안 해, 안 해. 그리고 또 일 때문에 만난 사람? 이런 거 안 해. 다 안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이랑은 중고교, 대학, 직장 내내 의대생 또는 이제 전공의 뭐 인턴은 밤늦게 옵니다.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나 선후배는 다 의대생이거나 의사야. 왜냐면 처음에는 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친구들 있잖아. 근데 이제 의대생이 딱 되고 나면 시간이 없어. 그리고 시간이 있다 그래도 이제 귀찮어. 왜 간만에 시간이 났는데 이때 친구들을 불러서 만나자 그러면 다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너 시간 웬일이냐고 맞춰주고 그러는데 귀찮아. 그냥 시간이 나면 에이 잠이나 자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안 만나 버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잖아. 그래서 친구가 다 없어져. 서서히 없어지고 뒤를 보면 나중에 보면 졸업할 때쯤 되면 있잖아요. 그냥 다 의대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냥 그런 친구들만 친구로 남아 있는 거야. 근데 또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친구도 아니야. 왜냐하면 병원이 달라지면 또 안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친구나 선후배 간에도 이렇게 뭐 크게 뭐 이렇게 친한 그런 게 어려운 거고 뭐 그 집단에서만 친구를 사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또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뭐 정들고 그러는데 같이 이야기할 만한 이슈가 없어요. 이야기할 이슈가 없어. 이야기할 이슈가 없다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다른 단과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동창이나 선후배 간에도 치열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제가 의학에 관계된 얘기 그러니까 자기 전공 관계에 대한 얘기 별로 뭐 그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봐봐. 이성, 진로, 드라마, 국가, 사회, 우주 이런 다양한 주제로 다른 단과대생들은 술자리에서 또는 그냥 뭐 쉬는 시간에 또는 뭐 빵을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의대생은 친구끼리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야, 우리 과목 이 교수는 조금 그렇지 않냐? 왜 이렇게 좀 사람을 수업시 왜 이렇게 늦게 끝내주냐? 뭐 이런 거라든지 화장실 간 시간 안 주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시험을 작년 문제랑 똑같이 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의대생.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제일 원래 흔한 주제가 뭐겠습니까? 시사, 사회, 생활 속 이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뭐 과즙세연이 왜 방시혁하고 만났는가? 이거 가지고도 3일 밤새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괜히 방시혁에 빙의돼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거 안타까운 얘기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슈 있잖아. 시사나 사회 생활 이슈들은 뭐
자기 나름의 옳고 그름은 있겠지만 절대적인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만날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방시혁에 빙의하고 누군가는 과즙세연에 빙의해서 얘기를 또 나누다 보면 또 그런 데로 또 말이 되거든. 그래서 치열한 논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을 말로 이기기 위해서 막 머리를 막 쓰잖아. 이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에서 뭐 여야 공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어떤 A라는 정치인은 자잘한 잘못을 10개쯤 했어. 근데 B는 중대한 잘못을 하나 했단 말이죠. 누가 더 나쁜가?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 뭐 지지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뭐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 이런 걸 갖고는 말싸움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의학은 이름 이런 거. 뭐 이거는 뭐 정치 얘기인데 미안한데 이거 봐봐. 답변 어렵다고 하잖아. 디올백과 버카 뭐가 나쁜가요? 답변 어렵다고 하잖아. 이거 답변하면 그만큼 더 논쟁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의대생들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이 세상 이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졸업하잖아. 졸업하면 세상에 더 관심이 없어집니다. 사실 전공의가 지금은 이제 뭐 80시간 근무를 하지. 전 전공의 80시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원래 전공의가 4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교수가 되는 이게 준비 전 단계,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는 전 단계잖아. 그래서 많이 알고 뭐 그래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80시간 정도로 이제 전공의 근무 시간이 정해졌단 말이지. 근데 80시간도 사실은 그렇게 적은 시간은 아니지. 일반인들보다 한 1.6배 정도를 더 많이 일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중에 52%는 80시간 초과. 야, 이런 와중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뭐 과즙세연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만사 귀찮은 거야. 그냥 잠깐 시간이 있으면 그냥 눈을 붙이고 더 자고 싶고 이러지 무슨 누구는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님 가족끼리 절대 안 하는 게 정치 종교. 근데 막상 또 정치 얘기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엘님 일본에 눈 온다고. 그리고 뭐 교토는 신선하니 좋다고. 뭐 제 얘기랑 관계없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트럼프가 됐다 이런 말씀하시고. 콜로라도 눈이 오는구나. 어쨌든 그렇고요. 네. 이제 94년 있었던 일입니다. 94년. 1994년에 이 김일성이라는 이제 북한의 뭐 주석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했는데 이게 왜 죽었냐면 7월 25일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그 묘양산에 위치한 뭐 회담 준비하다 죽었어요. 심근경색. 어쨌든 그랬단 말이죠. 그럴 이게 뭐 되게 신문에 떠들썩하게 났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뭐 그랬잖아요. 그때 그리고 이 김일성한테 조문을 보내냐 많이 또 논쟁도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정신과를 돌고 있던 그런 전공의의 경험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갑자기 이러는 거야. 자기 전공의한테. 선생님, 김일성이 죽었어요. 딱 근데 이 전공의는 김일성 죽은지 몰랐어. 그래서 전공의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왜 이러냐 하고 약 용량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담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얘기죠. 전공도 영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의학이라는 주제가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시사 이슈나 이런 것들은 정답이 없어. 그래서 말싸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의학은 정답이 있어. 그냥 뭐 예를 들면 간은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이거 뭐 왼쪽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전공 같은 경우는요. 역사 전공은 뭐 자기가 어디에 꽂혀가지고 뭐 말갈족에 대해서 막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말갈에 대해서는 얘가 동기들은 물론 서로 선배보다 더 많이 아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 배울 것도 있잖아. 그렇죠? 말갈에 대해서 얘가 잘하고 여진에 대해서 얘가 잘하고 뭐 이렇게 다 잘하는 분야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역사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선배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라고 해서 얘 말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말로 꺾을 수가 있지. 그런데 의학은 이런 거야. 역피라미드 구조로 배워요. 그러니까 예과 1학년 때 요만큼 배우고 갈수록 이제 의학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그 본과 1학년은 예과 1학년보다 의학에 대해서 무조건 많이 알아요. 무조건.
본삼은 본일보다 훨씬 많이 알고 의사는 당연히 본삼보다 많이 알지. 그러니까 의학 지식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늘 할 수밖에 의대생이나 의사는 의학 말고 다른 얘기를 못 하는데 그 의학에서 이렇게 지식의 차이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감히 선배한테 뭔가 말을 대들 수가 없어. 선배, 이 환자는 이 병이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어. 그 의학 드라마에서나 나오지. 그래서 선배 말은 항상 옳고 공부 잘한 이의 말도 대부분 옳아. 학점이 4점대. 이 친구한테 물어봐서 얘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거고 얘가 모르면 나도 몰라도 되는 거야. 무슨 토론이 있겠습니까? 여긴 토론이 없습니다. 그냥 정답이 저기 있으니까 정답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의대 교수 말은 뭐 더 하늘이지 하늘. 의대 교수는 당연히 또 더구나. 여기는 대부분 의과대학은요. 자기 학교 출신이 자기 학교 모교 교수가 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인데 2008년에 서울대 의대 모교 출신 95%, 순혈주의 심각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전남대병원 순혈주의 극심 모교 출신 94%, 국립대병원 평균 모교 출신이 73%. 근데 모교 출신이 조금 떨어지는 대학은 어딘지 아세요? 신생대학교. 저희 단국대도 94년에 이제 88년에 개원했고 처음에는 이제 뭐 그렇게 모교 출신이 당연히 없지 신설대학인데 근데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 뭐가 생겼냐면 난 이거 사실 저는 이거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뭐 다양성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코터제라고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은 타 대학 출신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코터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얼마나 뭐 큰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여성 코터제도 그건 아직 없지. 그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보시면 2023년 5월에도 이게 그러니까 코터제가 생겨서 낮아진 게 이거야. 낮아진 게. 서울대가 73%, 그리고 뭐 한양대 63%뭐 이렇게 돼 갖고 다들 뭐 높은 거지. 제주대는 의외로 조금이구나. 아, 그렇습니다. 낮아진 게 이거야. 되게 그러니까 그 일반 단과대에 비해서 더 높은 게 의과대학 모교 비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를 나온 선배가 의대 교수가 돼서 나를 가르친다. 이 선배한테는 원래 선배한테는 그러니까 의대는 선후배 관계가 되게 굳건한데 더구나 모교 교수다. 그러면 더 열심히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수한테 무슨 학문을 빌미로 뭐 싸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소아과 외과 의사 미달에 뭐 코터제 완화를 추진한다는데 이미 늦었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의학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혹시 갈레노스 알아요? 갈레노스. 이 갈렌이라고 또는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히포크라테스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사실 의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1500년 가까이 의학을 지배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미아즈마설, 나쁜 공기가 병을 일으키노니라 뭐 이런 말 같은 거, 뭐 사체엑스 이런 말도 다 했는데 근데 이 갈레노스가 어쨌든 뭐 서양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의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해부학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당시 갈레노스 시절에는 인체 해부가 금지됐던 시대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나 뭐 원숭이 같은 그런 애들을 해부해서 인체 해부학 책을 썼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잠깐 슈퍼챗을 보시면 오세광 님도 수술 후 면역에 꼭 힘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메리카노님은 상병 때 말뚝박 가서 중사 전역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뮤리엘님 영건동에 사셨다고. 아, 예, 영건동에서 오래 있었지 제가. 그렇죠. 조교 생활도 거기서 했으니까. 어쨌든 갈레노스는 사람 대신 영장류나 돼지를 해부해서 인체 해부학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 파라셀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사람은 16세기 의사고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대학 교수지? 바젤 대학교 교수였어. 근데 이때는 시체해부가 가능했어요. 시체해부. 제가 읽던 웹소설에 의하면 이 당시는 막 사형수 막 죽으면 막 빼돌려가지고 막 해부하고 막 그랬던. 그리고 이제 시체 해부를 막 사람들 앞에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시체 매매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시체 해부가 됐단 말이야. 근데 사람을 갖다 막상 시체 해부 해보니까
갈리노스가 쓴 해부학 책이랑 다른 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돼지랑 원숭이랑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얘기했더니 동료나 선배들이 다, 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시체 해부한, 네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네가 해부한 시체가 이상하거나 이러면서 파라셀수스를 욕을 합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이제 파라셀수스가 갈리노스의 책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어. 그리고 이게 문제가 돼서 바젤 대학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갈리노스가 이런 말을 일가를 합니다. 원래 이제 그 잘리면서 하는 말 할 때는 다 멋있는 말 많이 나오잖아. 옛날 가르침을 믿지 말고 자신이 본 것을 믿어라. 지금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갈리노스 같은 사람들의 말만 금과 옥교처럼 따르느라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멋진 말이죠. 그리고 이 뭐 제멜바이스는 뭐 여러분 유명한 사람 알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산부인과 의사인데 애를 받을 때 의사들이 막 이제 죽은 시체 해부하고 막 하다가 장갑도 안 끼고 시체 막 주물럭거리다가 그 손으로 산모에 거기 손 놓고 막 애를 받는 그러다 보니까 뭐 길가에서 또는 집에서 조산사를 통해서 애를 낳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산모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손을 안 씻는 거가 원인이라는 거를 이제 제일바이스가 알아내서 이거를 주장했다가 잘 안 됐죠.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그 산모가 그 감염이 돼서 열나서 죽는 소위 산용열은 공기가 나빠서 죽는 그 미아즈마, 히포크라테스와 갈렌이 주장했던 미아즈마 설대로라면 그게 나쁜 공기 때문이라서 손을 씻는 거랑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제멜바이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 가가지고 이제 혼자 나는 미치지 않았어라고 하다가 이제 사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분야에도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게 문학 분야에는 이런 게 없지 않나?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갈릴레오가 그 지동설을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 어제 과학계에 이런 일이 많은 거는 과학계에는 정답이 있는 데다가 뭐 그리고 그게 뭐라고 할까?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통을 이기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 철학계는 좀 다르잖아. 철학계는 뭐 갑자기 뭐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또 와 막 열광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답이 있는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은 논쟁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다른 이슈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의료 이슈에 대해서도 위계 질서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더구나 친구도 없고 말도 잘 말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말싸움을 잘 못한다는 게 지금까지 정리입니다. 오세강님 감사합니다. 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치명적인 게 발견이 됐어요. 되게 엄청난 과체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고요. 오늘도 한잔하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빅토리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핵의학과는 뭐냐면요. 핵의학과는 이게 뭐라 그러나. 핵의학과는 방사선 물질로 치료하는 데는 방사선 조영학과고 핵의학은 이 PET라고 혹시 아시나? PET가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라고 해갖고 있잖아요. 그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대사물, 그러니까 암처럼 그 대사가 활발하고 빨리 증식한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거기 혈관 공급이 많아지고 그래갖고 거기가 뭐 밝게 빛나고 이래갖고 암 찾는 뭐 이런 게 핵의학 아닌가? 뭐 방사선 물질을 가지고 뭔가 이제 진단을 하는 그런 게 바로 핵의학이에요. 그리고 근데 뭐 강고릉 말에 의하면 제 친구 이거 갖고 치료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핵의학과에서. 그래서 방사선 조영학과는 뭐지라고 잘 모르는데 제가 졸업하고 생겼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자 이제 다시 의료 이슈에 대해서 똑똑한 동료나 선배한테는 맞서지 못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의사들이 제일 주로 하는 말은 의료 이슈에 대한 말이에요. 그렇죠? 의료 이슈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해도 일반인들 상대로는 그래도 의료 이슈에 대해서는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의료 이슈는 그래도 일반인들보다 의사들이 훨씬 더 많이 아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오직 관심 있는 거는 의료 이슈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의료 이슈 갖고는 싸울 일이 없어, 우리끼리.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게 말이 안 통하지만 우리끼리 내부에서는 이게 이견이 없어, 이견이. 그러니까 의료 문제, 의료 이슈 있잖아. 의사들의 이 말 자체가 거의 주장이 거의 다 똑같아. 거의 다. 거의 다. 이게 근데 뭐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라고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보다도 진짜 우리가 보기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갖고 싸우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건강보험 아니 수래. 건강보험 수가 원가 이하. 우리 이거 당연한 거잖아. 우리끼리는 똑같아. 근데 쟤네들은 밖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의사들 너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말하지. 그리고 의사수 늘린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말들이 우리끼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겨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의사 아닌 사람들은 이거랑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료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주변이 좀 더 좋다면 이 다른 의사 아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료 이슈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정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끼리는 너무 잘 알고 이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의사 아닌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현실을 잘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수술실 CCTV를 봅시다. 수술실 CCTV는 일반인들 생각에 의사들이 이 수술실 CCTV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환자 뭐 대리수술, 제약회사 영업직 분들이 수술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를 막 덮치고 막 이런 일을 하려는데 CCTV가 뭐 이제 좀 제약이 된다. 그래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 의대 증원도 있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좋을 게 없어. 그런데 이거 보세요. 쪽수에서 밀려. 국민 90% 의대 증원 찬성. 이러잖아. 이거 어떻게 이거를 말빨로 이깁니까? 이거는 어렵지. 그리고 이거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금쯤은 그래도 의대 증원이 좀 무리한 거였다는 거. 왜냐면 교육 여건도 안 되니까 일단 그런 게 밝혀졌는데도 지금 보세요. 여전히 48%가 내년에도 의대 증원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쪽수에서 밀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커뮤니티에서 의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의사가 직접 반박을 하면 다구를 당해, 다구를. 이렇게 다구를 당합니다. 그리고 의사에 대한 적대감도 거기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택배 기사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택배 기사나 현직 택배 기사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갖다 뭐라고는 막 잘 안 그러더라고. 그런데 의사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있어. 왜 그러냐? 의사는 기득권이야. 돈을 많이 벌어. 그리고 자기 권리를 밥그릇 안 뺏기려고 막 난리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의사 말은 일단 거른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의사들이 흑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 여러분 많이 돌던 짤이잖아. 나는 바보들과 다투지 않겠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반박을 하니까 네 말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의사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빠지는 흑화예요, 흑화. 의사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을 하려도 설득이 안 되니까 그냥 그래 너 좋은 대로 생각해라.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설득을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술실 CCTV 같은 경우도 아무리 실상을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근데 실제로 그리고 대리수술하는 병원이 있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거 보고 되게 충격받았는데 의사 혼자서 인공관절 수술 같은 거를 1년에 4,000건을 하고 14억을 청구했대. 이거는 대리수술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지요. 근데 이거는 조그만 병원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하는 경우는 글쎄 대형 병원 우리가 아는 큰 병원에서는 그런 일 별로 없을걸요.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발음이 안 좋아요.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 이제 어떤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뭐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막 한단 말이야. 의사들이 나서 이제 반대를 해요. 황금알에서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사 반대 논리야. 그러니까 그 수술 결과가 안 좋으면 소송을 하는데 의사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CCTV를 보면은 의사가 뭔지 수술하다 갑자기 당황한다든지 얼굴빛이 막 공포로 질린다든가 땀이 흐른다든가 그리고 막 옆에 사람을 야단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야 뭔가 실수가 있었으니까 네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런 단서가 돼서 소송을 더
더 부추기는 이유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위험한 수술 안 해서 결국 우리에게 손해는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논리고 이거는 저는 오랜 경험상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김태훈이란 분 이렇게 말합니다. 운전하는 차 안에 블랙박스 답니다. 그렇다고 운전하는 사람이 줄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되게 턱없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기 블랙박스는 누가 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내가 내 이익을 지키려고 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술실 CCTV를 지금 의사가 달자고 의사가 다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또 이제 이게 나는 정말 이런 비유를 들다니 나는 천재야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 말이 맞다. 야 블랙박스는 달잖아. 의사들 왜 CCTV 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봐봐요. 운전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지만 수술 CCTV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아무도 보호받지 못해요, 결국에는. 이거는 의사의 뭔가 있을 수 있는 실책을 잡아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이거를 잡아내기도 어렵지만, 글쎄,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어쨌든 어려운 수술을 하다가 어쨌든 환자가 안 좋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게 소송의 증거로 사용돼서 소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수술을 기피한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기업들은 왜 사업장에 CCTV 설치합니까? 이거 직원들도 별로 안 좋아할걸요, 사실은. 그냥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수긍 가는 거지. 아니, 편의점도 마찬가지. 편의점도 이 CCTV를 편의점 사람이 다는 겁니까? 이게 블랙박스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위 말하는 집안 편돌이가 CCTV 달는 게 좋아, 안 다는 게 좋아, 그러면 글쎄요, 뭐 상관없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열렬히 찬성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그 논리인데, 그리고 이것도 그렇죠. 의사들 연봉 협상 이제 멈추어야, 뭐 어떤 분이 아주 뭐 그 심각한 마무리를 썼어요. 그래서 연봉 협상이 뭐 멈추라 그러는데 뭐 어쨌든 헛소리인데, 의사들 연봉을 2배로 올리면 돈이 10조가 더 들어간대. 뭐라고 뭐 이건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논리를 펴면서, 근데 이 의사들 연봉을 인상 안 하려면 의사 수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야. 근데 이런 얘기가 참 깝깝한 게, 이게 자기 회사에서 야 니네 직원 수 2배 늘리고 그냥 연봉 반만 받을래라고 하면은 다 결사반대하고 머리띠 멜 사람들이 의사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하는 게 너무 무식하고, 그러니까 좀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계속 말을 하고 막 우기고 쪽수로 밀고 그럴듯하게 또 동조하는 애들도 생기고, 이런 다구를 당하다 보면 의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결국 설득을 포기하는 거야. 이걸 왜 못 알아듣냐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 너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의사 중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드물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다. 예를 들면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요리 뭐 음식이 아주 달인이지만, 이분이 만약에 뭐 어떤 다른 얘기, 뭐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해서 한마디 딱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그럴듯해. 뭐 그렇잖아. 뭐 그렇거든. 그게 유명한 사람의 이게 따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의사는 유명한 사람이 거의 없어. 이 비욘디 나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홍익을 박사 유일하게 유명하지만, 홍익을 박사가 나와서 얘기한다고 또 다 듣는 것도 또 아니야. 겁나 또 뭐라 그래. 오히려 막 꼬투리 잡아갖고 막 욕한단 말이죠. 심지어 이 참의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국정 교수 같은 경우도, 이국정 교수가 의대 증원에 쓴소리 했어요. 의대생 늘린다고 소아과 하겠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우리가 그동안 참의사라고 칭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때문에 의사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국정화 조용히 해라. 어찌어찌고. 하등 도움 안 되는 인간이다. 안 하면 답 나오냐. 일단 해보고 생각. 이국종의 말조차 듣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없는 데다가, 가뜩이나 없는데 그 말도 안 들어. 의사라는 이유로 결국 안 들어. 그리고 의사들은 설득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진짜 이런 거예요. 그냥 진짜 그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어도 포기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설득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게 의사들이 대화의 스킬을 배우는 시간, 의사들이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진료 볼 때. 환자를 볼 때는 말로 하잖아. 그렇죠? 의대생 때도 하지만 전공이 되고 교수가 되고 이러면 이제 긴 시간을 하잖아. 그런데 이 환자랑 대화하는 거는 이게 취조야, 취조. 논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환자가 갖고 있는 질병을 알아내기 위한 과정이 바로 우리가 아는 문진이고, 여기서 환자나 보호자가
뭐 반박을 합니까? 아니, 이건 지식의 차이가 넘사기 때문에 환자도 반박을 안 해. 그냥 의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고, 의사도 일방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 조금 늘 수도 있겠지만 아주 뭐 말싸움을 잘하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환자의 반론은 이런 거죠. 기껏해야. 딴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 안 하던데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인터넷 검색해서 인터넷에 그렇게 안 하던데 뭐 이러는데, 여러분, 인터넷 검색, 의사들이 인터넷 검색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좀 어이가 없는데, 자기는 이 학교 다닐 때,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막 공부해서 이렇게 지식을 얻었는데, 그걸 갖다 환자가 편안히 집구석에서 손가락 까닥거리며 자기랑 비슷한 지식을 갖게 되니까 이게 싫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그게 아니고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이 다 틀린데 그런 거를 믿고 나한테 개기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 병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생이 답 달아주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그 의사한테 반박을 하니까 이제 이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 루파 이분이 아주 맞는 말 했는데, 환자가 똑똑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이상한 걸 검색해서 그걸 의사 말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요, 그리고 환자들을 이렇게 어우르고 뭐 이런 거를 잘 못해. 그리고 원래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그렇게 암묵적으로 책임 못 질 말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씁니다. 남친이 10년 전 치질 재발한 줄 알고 갔는데 직장암 4기 판단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제 그 환자의 제가 더 막 이제 환자가 되게 상심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건 뭐냐? 왜 의사는 환자 앞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말을 해주지 않는 건가요? 라고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암 4기. 그러면 먼 곳에 전이 됐다는 소린데, 힘내서 치료 잘해봅시다. 이렇게 한마디도 못 해주냐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댓글이 막 달리죠. 말만 들어도 속상하네요. 그렇게 막말하고 일적으로만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쭈쭈. 개똥 같은 의사 많습니다. 열받네.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글을 쓰네요. 저는 췌장암 환자입니다. 저희는 가족들은 감성적인 의사를 원할지 몰라도 저는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대개가 최악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게 희망적인 말을 아끼는 이유가, 희망을 가졌다가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 얼마나 상심하고 더 분노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보아 씨 그 오빠 인스타그램. 보아 씨 오빠가 이 복막암 4기 판정을 나이 40에 받았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의료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기대 남은 수명이 3에서 6개월 정도고, 어쩌면 수일 내에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보아 오빠 울린 싸늘한 의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병은 낫는 병이 아니에요. 항암 치료 시작하고 좋아진 적 있어요? 그냥 증상 이런 거 있잖아. 최근 약을 바꾸셨는데 이 약마저 내 생에 생기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몸에 고통 주지 말고 편하게 갈 수 있게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보아 오빠가 막 분노를 하면서 인스타에 글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갖고 이제 어떤 분은 또 3분 진료의 비극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3분 진료랑 이게 큰 차이가, 3분 진료랑 차이가 있을까?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는 치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치료 낫는다고 했는데 안 나면 이건 이거야말로 소송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말 듣고 싶으면 무당집 가야지. 의사는 무당집에 꼭 좋은 말 해주나? 의사는 냉정해야 된다. 이런 말하고. 그래서 이제 여명이 3개월 남았습니다 했는데 환자가 한 달에 죽었다고 소송 걸려서 배상 해달라는 게 우리나라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추세가 많이 변했죠. 예전에 여러분 90년대만 해도 이게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얼마 수명이 안 남은 사람한테 이거를 사실대로 말해 주느냐 아니냐. 그때만 해도 아니다가 더
썼는데 이게 점점 바뀌어서 지금은 당연히 말해주는 걸로 바뀌었죠. 근데 어쨌든 그렇고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환자한테 의사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환자가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가? 환자 본인은 96%가 그렇다. 가족은 76%가 예. 이게 2004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이제 자기 삶을 정리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보낼 준비를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보세요. 진실을 알리기를 미루다가 환자 의식이 나빠져서 중환자실 옮겨진 뒤에 후회하는 가족을 많이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더구나 이것도 있어요. 의사가 나중에 이제 뭐 미안하다거나 환자에게 이제 동조하면서 이런 식의 말을 하잖아. 그럼 미안하다는 말 자체가 너 뭐 잘못했으니까 미안한 거 아니야라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물론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근데 100명에 1명만 미안하다는 말 가지고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다른 의사들도 나도 미안하다는 말 안 할래라는, 그러니까 이래서 의사들이 점점 이제 그 감정적인 그런,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얘기를 원래 하지 않도록 배웠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더더욱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의료사고 나도 뭐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환자랑 얘기할 때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트레이닝 받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말을 더 잘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이대로 좋은 걸까? 잠깐만요. 댓글 좀 읽어볼게요. 예, 의사수를 왜 의사가 정하나요? 아니, 의사가 정한다고 제가 얘기한 적 없고요. 의사수는 그냥 그 정부가 정하는데 이왕이면 의료단체랑, 뭐 의사랑 의료단체랑 당연히 뭐 협상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의사를 길러내는 건 누굽니까? 정부가 길러냅니까? 아닙니다. 정부는 의사 길러내는데 일말의 도움도 안 주는데 등록금 학생이 내고 뭐 가르치는 거 다 우리 교수들이 하고 그러는데 트레이닝 의사들이 하잖아. 당연히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의사를 가르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제 말은 이대로 좋지 않다는 건 당연히 않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대 증원이 만약에 이제 그 국민들의 60% 또는 절반만이라도 반대했다면 이 의대 증원은 아마 시행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정치는 여론 정치예요.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박정희 시절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사실은 좋은 제도인데 국민이 잘 이해를 못해서 건강보험을 이제 국민들도 반대하고 의사들은 반대하는 게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 지금 시대에 건강보험 만든다? 아마 안 될걸? 근데 지금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대로 방치하는 게 맞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처음 앞부분에 한 얘기 하겠습니다. 의학과 과목은 인성을 기르자는 취지. 인성도 중요하고 뭐 토익 점수도 예과 때 토익 점수 얼마 이상 써놔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말하기 교육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에서도 말 잘하면 그냥 PPT 발표 같은 거 잘하고 이러면 더 승진 빨리 하니까 그래서 스피치 학원 찾잖아. 근데 이게 우리는 왜 안 그러냐 이거지. 근데 나이가 그러니까 바쁜 의대 생활 그리고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 스피치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과 때 1년이라도 스피치 학원을 좀 우리가 연계해서 이분들 좀 모셔갖고 좀 교육 좀 하면은 이게 예과 1학년 때 이런 교육 받으면 나중에 이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괜히 물론 이제 뭐 이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를 본 사람이 되게 많거든. 그리고 유명한 아나운서 같은 사람 이렇게 모시고 이러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 오늘 결론은 말 한마디가 정말 천냥빚을 갚는데 의사들은 그동안 잃은 게 너무 많아.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걸 잃었는데 언제까지 잃을 것이냐. 이제 그만 잃고 우리 그냥 이제 좀 우리도 말 좀 잘해보자. 뭐 똑같은 말이라도 잘하면 설득이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대는 발표 잘하도록 수업하는구나. 이럴 수가. 뭐 공학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은 이 심화편을 말씀드려 봤고요. 네, 오늘 또 100명 가까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늦은 밤에 감사드리고 저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